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연을 활용한 생성 및 피팅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팀 맨투맨의 박건우, 박정현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조언 소개, 주제 설명, 동기 설명, 사용 기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언 소개 같은 경우는 저희 팀 맨투맨 같은 경우는 남자 2명 박건우, 박정현 이 두 멤버로 진행했고요. 데이터 수집과 AI 모델 활용은 2명이서 함께 진행했고, PPT 제작 같은 경우는 박정현 팀원, 그리고 발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는 자연어와 가장 유사한 새로운 디자인의 옷 생성과 착착해보기라는 텍스트를 붙였는데, 자연어라 하면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제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저희가 그 의미 있는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옷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당시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고, 당시 이번 연도에 나온 달리2라는 모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적인 스타일로 말을 타고 있는 구식 대행사라는 자연어 텍스트를 그대로 넣었을 때 이런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이미지를 생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곰돌이도 밑에 있는 텍스트와 유사하게끔 달리2에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이런 잘 구성된 달리2라 모델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싶었지만 이 달리2라 모델이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어서 저희는 이 달리2라 모델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구현해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옷을 생성하게 되었냐? 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생성하면서 옷의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디자인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AI에게 학습시켜서 AI가 옷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지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옷들의 조합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해서 이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코디 데이터들로 AI에 학습시켰을 때 어떤 코디들을 AI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단점으로 온라인 쇼핑은 옷을 피팅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저희가 조금 비주얼 트라이온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직접 모델에게 적용시켜보면서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자 그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용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코드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넘파이, 칸바스, 뷰리버스프, 셀레니움 모듈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및 수집 과정을 진행하였고, 저희가 컴퓨터 비전 쪽은 워낙 연상량이 많기 때문에 GPU를 경량 연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CUDA와 CUDN 그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다 파이터치 기술로 구현되어 있어서 파이터치 기술과 클릭한 스타일밴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 수집 및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정보 수집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데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하는데 약 5일, 그리고 모델 적용하는데 또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이런 진행 과정을 1년의 순서로 나열해서 저희가 PPT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수집 및 아이디어 구체화 2주 동안 진행했던 거 저희 진행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달리2라는 모델을 구현을 해야 했었는데요. 달리2라 모델은 일단 클립을 통해서 텍스트가 입력되었을 때 그 텍스트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매칭시켜줬고, 그렇게 매칭된 이미지를 이 생성 모델에 넣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식의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되어 있지 않는 달리2라는 모델을 저희는 구현을 해보고자 했고요. 오픈 AI에서 클립이라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달리기 쓰고 있는. 그래서 클립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클립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인코드에 넣어서 512 벡터 사이즈로 변형을 해서 그 시뮬러리티를 조정함으로써 이 파란 색깔 있는 게 그 스트루 값이고, 이 흰색 박스가 펄스 값으로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파란 색깔의 시뮬러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병행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미지를 인코더해서 512 벡터가 들어가는데, 그럼 당연히 텍스트 인코더에서 512가 벡터가 되는 이미지 텍스트들이 쭉 깔리면 그 텍스트들에서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집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클립을 활용했으면 저희가 다이렉트에서도 쓰는 생성 모델을 공부를 해야 했었는데요.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에서는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는데,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 디퓨전 프로세스와 역방향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그 모델을 노이즈화했다가 다시 리버스 과정을 거치면서 사진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벡터 값을 저희가 얻는 건데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 저희가 연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환경에서 기출이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모델을 써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로 써야 한다 생각한 모델고 겐이었는데요. 겐 같은 경우는 2014년 그 아카이브에 처음 논문등재된 그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현재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원래 기존의 지도 학습을 통해서 생성하던 그런 모델의 한계를 기지도 학습을 통해서 생성함으로써 따로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학습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 내부 구조를 저희가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오토 인코더를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오토 인코더는 단순히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하는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운데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값이 나오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안 나면 저희가 이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걔네 이 뒤에 있는 디코더 부분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이 제너레이터가 그냥 디코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인코더가 없어지고 그냥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생성된 이미지는 처음에는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는 생성 모델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 엉망이 사진이 생성이 되고, 리얼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판별자라고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함으로써 이미지를 점점 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생성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겐을 설명할 때 위조 집회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위조 집회방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위조 집회를 점점 더 유사하게끔 진짜 그 현금과 유사하게끔 만들어주고, 등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조 집회인지 현금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적대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레이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터의 학습 과정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일단 그 일정한 샘플링을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들을 샘플링을 통해 뽑아냅니다. 모분상으로.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넣게 되면 그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아예 안 되니까 가정하에서는 이 원래 이미지의 분산과 학습 이미지의 분산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엉망의 상태로 생성이 될 텐데, 이 분산을 점점 더 가깝게 만듦으로써 그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이고요. 그렇게 학습을 해서 저희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류를 하게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페이크 이미지를 0에 가깝게 하고 리얼 이미지를 1에 가깝게 하는 바이너리 이렇게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2분의 1 확률이 되는 순간 모델이 완전히 학습됐다 판단하고 모델이 잘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저희 현실에 있는 이미지는 아니고 겐을 통해서 학습된 데이터로 생성된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팅 모델도 공부를 좀 했어야 했는데, 피팅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람의 피트넷 데이터와 그리고 자국각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체나 뭐 하체 아니 뭐 팔 뭐 이런 거를 다 나눠서 학습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상의를 입력값으로 넣었을
상의 데이터에 있는 이런 식의 회색 프레임만 가져와서 이 옷 데이터를 그대로 접목시킴으로써 나중에 이렇게 모델에 옷을 입히게 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 두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인데요. 데이터 확보 같은 경우는 저희 무신사 옷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데이터와 코디 데이터를 무신사에서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그 클립을 파인튜닝하고 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와 클립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프롤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롤링하는 과정은 상위 같은 경우는 무신사의 전체 카테고리에서 셀레니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이미지와 그 정보들을 다 돌보는 식으로 셀레니움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함으로써 정보들을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한 폴더 안에 전부 다 저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도 무신사 위에 보시면 코디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 25,000개의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유형의 코디들이 다 툴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코디들을 내부의 셀레니움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설명과 태그를 함께 CSV 파일로 가져오면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식으로 프롤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롤링을 통해서 이제 CSV 파일 만들어진 거고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거쳐야 할 때 제가 걔에 대한 학습을 덴모델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형의 비슷한 이미지들만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위 사진인데도 두 장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입고 있거나 뒷모습이거나 하는 데이터들은 삭제를 해서 이런 식의 정면사세 상위들만 남기고 3만 장이 만장으로 줄어드는 전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타일 같은 경우도 제가 전체를 해야 했었는데 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신샷이 다 나오는 모델들만 학습하기 위해서 상반신만 나와 있는 이런 사진들은 다 삭제를 했고요. 약 1000장 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한 스타일에서 저희가 또 스타일 같은 경우는 겨울 데이터와 여름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을 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CSV 파일에는 날짜 데이터를 참고해서 월별로 사진들을 나누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 과정 세 번째로 모델 적용 어떤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타일계로 학습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같은 경우는 500, 500 사이즈고 코디 같은 경우는 보통 236에 330 사이즈의 이미지들을 다 똑같은 사이즈로 여기다 전체를 해주었습니다. 그 전체한 데이터들을 걔네 상위 버전, 여름 코디 버전, 겨울 코디 버전으로 약 상위 같은 경우는 4일 학습을 진행했고요. 여름 코디랑 겨울 코디 같은 경우는 7일 정도 제너레이터 모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학습 과정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그 레이턴 벡터 값이 들어갔을 때 제너레이터 학습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 노이즈 값이 나오게 되는데 점점점 이제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아가면서 나중에는 완전 저희가 이제 입력 데이터 넣었던 사진들과 비슷한 유사한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이게 리얼 이미지고 이게 페이크 이미지인데요. 어떻게 눈으로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된 데이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위가 학습돼서 사진의 시드 값에 따라서 이걸 뽑아낼 수 있거든요. 레이턴 벡터 값에서. 이거를 변형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기 학습된 모델, 학습된 거 확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레이턴트 벡터 값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겨울 보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 보기가 제일 볼맛이 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저희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 값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마다 레이턴트 벡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타일 믹싱을 통해서 중간값을 뽑아내면 여기 있는 특징들과 여기 있는 특징들을 어느 정도 섞인 사진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스타일 믹스라는 기능이 있다 정도만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스파이크는 3에서만 제공하는 비주얼라이저라는 기능인데요. 제가 이런 특정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에이전트 좌표값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위로 갔다가 좌표값을 아래로 가면 또 비슷하게 변형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도 살짝 변형되고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걔는 이렇게 학습이 잘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가 클립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유사한 이미지를 뽑아줘야 하는데 클립 같은 경우는 이미 4개의 이미지와 캡션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파이팅이 안 한 상태인데도 파란색 맨투맨 검색했을 때 잘 나오고 검색어를 보시면 쭉 잘 나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텍스트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한글로 신사하는 한국 사이트 때문에 한글 데이터인데 이거를 오픈AI에서 제공하는 클립은 테슬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어로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요.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이제 브랜드나 품번 같이 이제 제목에 들어있는 의미 없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특성문자가 숫자도 좀 학습 과정에 의미가 없다. 품번이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공백이나 너무 많이 중복되는 단어들은 빼고 태그와 제목을 조인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풋 데이터로 이미지 정도와 전 처리된 텍스트 두 개를 넣어서 파인튜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파이튜닝 결과는 그레이 후드, 비오나이트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파이튜닝 전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게 파이튜닝 후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랭크 같은 경우는 0.04% 정도, 그레이 후드 같은 경우는 0.04% 정도 올랐고 비오나이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0.0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미 4개의 데이터를 학습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뭐 1000장, 익혀봐야 1000장, 2만장, 만장 2만장 되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과 스타일계를 연동해서 클립을 통해서 나온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의 이미지로 생성하게 되고 생성 과정을 연습. 그래서 이게 검색어고요. 프랑스 맨투맨 그리고 모바일 기술로 검색했을 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도 똑같이 상위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트 학습되는 모델을 이 사진을 넣었을 때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려고 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정식 변형이 들어간 그리고 이제 코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 학습 과정 점점 더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AI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 겨울 코드 이번에는 거고요. 네,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나온 생성된 상의들을 제가 피팅까지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피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모델, 왼쪽에는 모델 이미지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모델 2번 저희가 생성한 옷을 입은 사진입니다. 똑같이 그냥 이제 모델 저희가 생성한 이런 모델 사진을 익혀본 모습입니다. 저희 전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프로젝트 끝내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미 생성되어 있는 모델들을 그냥 그런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프로젝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